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자,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 통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도의 공포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17까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죠. 현재는 14를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위축되는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셧다운과 관련해서 한번 시장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났죠. 이렇게 무언가 자그마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조금은 매도세가 촉발되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는 늘 주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회를 엿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공포 구간에서 매수의 기회를 제대로 잡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일은 오히려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전략들은 또 어디에서 잡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들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온체인 데이터는요, 실현 수익과 손실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살펴볼 건데요. 실현을 한 수익이 많아질수록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고요. 손실이 많아질수록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밑으로 조금씩 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지금은 아예 손실이더라도 이걸 감수하고 그냥 팔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미실현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직까지 팔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단계에 있는가라는 걸 알려주는 온체인 데이터인데 수익권에서 지금 손실 구간으로 점점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팔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손실로 뒤바뀔 수 있는 영역에 굉장히 근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그래프가 너무 위로 치솟아 오를 때도 주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퍼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손실로 돌아서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다수의 코인들이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잠깐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죠. 비트코인이 아침에는 76,000달러대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다시 한번 내림세 보여주면서 75,000달러대로 다시 내려간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2% 넘게 빠지면서 2,25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 0.62%, 다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하락의 폭이 적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내려온 부분은 확실히 더 크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4% 넘게, 지금 만나봤던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그려내고 있고요. 하이퍼리퀴드가 최근에 또 급상승을 보였던 만큼 조금은 더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다수의 코인들이 아직까지는 하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타났다가 밑으로 내려간다더니 그 반등이 벌써 끝난 거냐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여기에서 더 큰 하락이 나타나려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튀어오르는 데드캣 바운스라도 나타나는 건지 시장 점검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라고 정보방을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하이크립토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시면 투자자 하시는 분들 모두 거의 질리게 할 만큼 계속적으로 하락만 나오는 상태인데요. 일단 지금의 하락이 뭐 다들 끝났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오르기 위해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해서 회원님들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방송을 보다 보면 낙관적인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마음도 드실 것 같고요. 차라리 시장을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는 멘트들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반반 뒤섞이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들 나눠주실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시장 뭐 놓고 끝났다. 비트코인 이제 시대는 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전문가님의 그 냉정한 시각으로는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을까요? 일단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파티는 끝났습니다라고. 파티 이미 네, 갔나요? 이제 저는 즐기지도 못한 것 같은데요. 이제 청구서를 처리할 시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아. 남겼는데요. 일단 부정적인 걸 떠나가지고 일단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자극적으로 좀 이렇게 남겨놔봤습니다. 지금 현재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트럼프 랠리는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몇 달간의 상승, 지금 우리는 혹시 뭐 공짜적인 점심을 계속 먹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는 파티는 끝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청구서를 받아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런데 가장 억울한 게 파티를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청구서만 이만큼 길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파티를 즐겼을 거고 뭐 아. 대부분은 또 파티를 즐기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시장이 모든 게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코인 시장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4년 주기 사이클도 예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요 예전 선거 때 이제 당선될 때 그때 가격이에요. 와. 지금 회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지금 70개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인에 대한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126회까지 힘없이 달려왔던 부분이고요. 그쵸. 네, 그 달려오는 시간 동안 ETF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도 떴고 물론 중간중간 조정 구간도 있었던 부분이죠. 하지만 누구나가 우리 머릿속에는 언젠가는 오르고 항상 오를 거야라는 거에 너무나도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았나. 하지만 시장은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항상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봐야 되는 습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우쳐야 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때 가격으로 회귀를 했지만 저는 지금 이 코인 시장이 이제 끝났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재정비를 해서 훨씬 더 제도권의 편입을 하기 위한 지금 현재는 숨고르게 하는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숨을 고를 때 제대로 골라야 그 다음에 또 힘차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뒤돌아놓고 보니까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 시장이 꽤나 올랐었구나라는 생각은 들죠. 우리가 뭔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스며들어서 이게 옳은 건지도 모르고 그 시장 안에 그냥 넋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 조금은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사이클이 돌아올 때를 우리는 좀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 그리고 이벤트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가오는 뭐 이벤트라고 해야 할까요? 차기 연준 의장의 교체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케이븐 옷이라는 이 인물을 일단 연준 의장 임명을 했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이 계속 역임을 하고 있는 상태고 5월까지는 아마 파월 의장에 대해서 FOMC를 우리가 겪어야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케이븐 옷이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은 케이븐 옷이라는 이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악재로 요인을 작용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 이제 링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쉽게도 링리더가 아닌 케빈 워시가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꼭 악재여야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현재 시장의 독을 빼는 그런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금 코인 시장에서 많은 좀비 코인들도 많은 부분이고 네. 지금 제대로적인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도 않고 있지만 가격만 펌핑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인 시장을 지금 현재는 청소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뭐 금융 위기라든지 새로운 정비를 위해서는 좀 아픔을 겪어야 하듯이 지금 이 공포나 이 위기가 앞으로의 건강한 시장을 위한 상승을 위한 그런 조금 미리 매를 맞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조금 와닿는 듯한 네. 느낌은 들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호랑이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좀 피하고 싶기는 맞습니다. 했지만 돌아놓고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 때문에 엇나가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약 같은 경우도 단약만 좋아하는 부분이잖아요. 쓴 약을 다 모든 사람이 싫어해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맛있고 달듯이 네. 저는 시장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독을 줬다면 이제 그 독을 빼는 과정이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부정적이 보기보다는 언제나 시장은 뭐 우리가 투자자분들은 항상 뭐 지금 주식시장에 관계에 차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주식시장으로 많은 유동성들이 몰려 있는 상태인데 이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갈지 항상 투자자분들은 항상 상승할 것 같아요. 뭐 평생 내내 상승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한 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주식시장처럼 코인시장도 관계에 휩싸였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좀 갖춰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 건전한 상승이 일어나기 위해서 시장에 독이 빠지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을 찾아봐야겠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자리 7을 달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가격적인 라인으로는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 궁금하실 것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자리 7을 달고 있을 때 이 안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명백하게 하락 추세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7자에서 계속 비트코인 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은 제가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분명한 건 지금은 하락 추세가 맞고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또 예전에 우리가 21년도 불장 이후로 22년도, 23년도 이렇게 그런 하락장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하락장이 무조건 될 거라기보다는 지금 추세는 분명한 명백한 하락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의 자세나 대응적인 부분을 전략적으로 제세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일단 심리적 마지노선 7만 5천 불도 일시적으로 깨지고 계속적으로 위아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새벽에 빠졌던 73K 구간도 이탈이 살짝 나왔던 부분이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72K를 꼭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우리는 육자도 볼 수 있다는 걸 무조건 감안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악재가 많이 쌓였을 때 호재란 건 늘 숨겨져 있는 부분이고 그 숨겨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찾아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포를 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제안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공포 안에서 무언가의 기회를 잡아서 그거를 10분 활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 또 저점이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오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공통적으로 앞자리 6까지는 조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런 부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 보구나 조금 새겨 들으시면서 이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의 비중까지도 조금 마련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언가 숨을 고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 다음 스텝에는 도대체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시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 페이지가 열리게 된다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조금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준비한 장사에 악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만과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고 네. 지금 얼마 전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늘 코인을 어느 정도 코인에 대해서 옹호론자는 정의 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반복되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일단 분명한 거는 지금은 우리가 사면 오른다는 식으로 계속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이런 금단장 현상을 빼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클레이팅 법안도 이건 무조건 규제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정상적으로 그리고 더 건강하게 완화되어 있다는 시점을 우리가 좀 다르게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클레이팅 법안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단기적인 스텝으로 맞춰갔다면 우리가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장기적인 스텝으로 밟아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신다면 이 공포회장이 무조건 좀 공포라기보다는 또 나의 이 투자 방식이나 또 앞으로 나의 자산을 늘려줄 좋은 기회 구간으로 충분히 삼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클레이팅 법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호흡으로 봤을 때 이 시장에 어떤 호재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클레이팅 법안도 있지만 우리가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죠. 저는 이 중간 선거 전에 8월 달, 9월 달 분명한 반응은 온다는 겁니다. 오. 일단 미국에서도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고 있는 그쵸. 상태잖아요. 밀고 있는 부분이고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성향을 봤을 때 이 사람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이 호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겁만 먹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우리 시장이 급하게 올라왔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있으시겠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 시장을 두고 무언가에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잠잠하다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 이전에 또 무언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스텝을 밟지도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한 선제적인 기대감을 반영하는 시장의 움직임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래리티 법안도 그리고 계속해서 미뤄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규제가 마련이 되면서 우리 시장이 조금씩 더 건전성을 가져가기를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 약간의 변화들도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조금 구조가 달라졌다. 이 안에서 또 오르고 내리는 그 섹터도 변화했다라는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디가 대세로 자리 잡을지도 전문가님께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는 뭐니 해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면서 밈코인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화력이 그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민코인을 쫓을 때도요, 이 섹터도 쫓을 때도 거기에 대해 시장에 맞게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민코인을 쫓을 때는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도 적어놨지만 민코인 현재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도지, 시바이누, 페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모든 시장들이 빠져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민코인이 많이 빠졌다고 무분별하게 물타기는 저는 금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밈이라는 것들도 시장의 투심이 살아나고 활력소가 있을 때 이 밈이라는 게 튀어오를 뿐이지 지금 같은 시장의 투심이 죽어 있고 시장이 어느 정도 숨죽여 있을 때는 밈이라는 이 섹터는 뜨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률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 민코인 너무 떨어졌어 지금 물타기 해야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지켜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지금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이 솔직히 카지노였다면 지금 월스트리트로 제도권으로 우리가 지금 이사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짐을 싸는 우리가 이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짐을 싸는 와중에 정신 없어요. 막 네. 이 짐도 저 짐도 싸야 되고 되게 정신이 없지만 지금이 딱 그런 단계라고 저는 좀 짚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우리가 제도권으로 더 건장한 상승을 위한 더 건장한 시장을 위한 이제 제도권으로 이사하기 위한 그 중간에 정신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이제 저는 앞으로 저는 이런 걸 겪어봐야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이 자세나 습관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대응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비유를 정말 찰떡같이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지금 이사를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약간 투기성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장 분위기였다면 월스트리트라고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무언가의 건전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가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 당연히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 가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안정화된 모습들 찾아갈 수 있겠죠. 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우리는 기회를 조금 잡아볼 수 있는 전략들 내일의 코인에서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투기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쪽으로 간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런 시장을 조금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요 투기판이 거치고 황금 시대가 열린다고 황금의 이렇게, 시대가 열리나요?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뭐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가 여러 번의 금융 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하지만 그때가 정말 부의 자산을 빠르게 중보시킬 수 있는 오. 정말 기회의 구간이에요.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주식시장도 그렇고 항상 우리 국장이 지금 관계에 처했지만 우리 국내 증시도 몇 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런 위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이클이 잠시 바톤을 넘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공포에 베팅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에 맞게 지켜야 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저는 지금 현재는 이 시장이 투기판이었다면 어차피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전 세계의 나라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어느 정도 편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기관들도 ETF가 되고 나서 기관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장벽에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다가올 황금의 시대에 맞게 나아갈 수 있게 지금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준비하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큰 손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조금 따라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큰 손들은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서 조금 참고 포인트들을 찾아보시면 앞으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조금 찾기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꼭 24시간 동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을 조금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차트의 흐름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 지금 뭐 앞자리 6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는 했지만 아래 위로 조금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비트코인의 중요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뭐 76K, 뭐 75K, 6K 선에서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새벽 중에 일단 73K 일시적인 이탈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연 좀 속임수 페이크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하락을 위해 지켜내려는 움직임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 가장 먼저 좀 돌파를 해주는 상황 80K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현재 예전에 좀 강하게 지지했던 거는 이제 이 8자와 7자 이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K와 81K가 좀 강한 저항 구간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래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2K 그래서 70K는 정말 상징적으로 지켜야 되는 지지 테스트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72K, 70K가 이탈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8K, 64K까지 좀 열어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상승적 예상, 이제 상승적 시나리오 부분으로 80K와 80K 강한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일단 먼저 84K까지 좀 상승할 의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약간 반등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80K를 뚫어내는 정도가 아니라면 거기에는 조금 속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80K 돌파가 일단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 무언가의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방으로 내다봤을 때는 70에서 72K 이 구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앞자리 6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요. 과연 지금의 자리를 그래도 잘 지켜주면서 옆으로 누워주기라도 할 건지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 이 라인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뭐 위아래로 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더리움이 너무나도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맞아요. 네, 지금 리플, 솔라나보다도 더 힘이 없는 이더리움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알트의 제자로 불리우는 이더리움인데 생각보다 너무 힘이 없는 부분이고 일단 주봉상 보시면 갭 부근 1900에서 2100 갭 부근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좀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은 저는 2183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더리움이 좀 빨리 치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보다는 좀 많이 힘이 없는 부분이고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플, 솔라나 이런 메이저들보다 조금 힘이 없는 상황이라 일단 이더리움이 저는 일단 단계적으로 빨리 좀 치고 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 이더리움이 그래도 좀 힘있게 치고 간다면 저는 뭐 2,749달러 구간 이제 우리가 피보나치를 0.618이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더리움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트가 80에서 81K를 돌파를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선행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이더리움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또 다른 메이저 코인들 대비해서도 더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만큼 위로 향하는 시나리오보다는 밑으로 어디까지 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타이트한 라인들을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183달러 짚어주셨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앞자리 2를 또 바꿀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XRP도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XRP 그래도 지금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보합권에서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떨까요, 앞으로는? 근데 XRP도 리플 같은 경우도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뭐 기관들이라든지 고래들의 매집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래들의 매집을 하면서 가격을 단기적으로 펌핑시키지는 않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저는 뭐 리플 같은 경우도 파티는 끝났다라고 아마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고 비트나 이더가 가지 않는데 리플만 치고 가진 않습니다. 일단 뭐 주봉상으로 리플 같은 경우는 주봉상 주요 지지권을 1300에서 1500원 구간까지 일단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열려 있다는 거는 뭐 하락을 일시적으로 지금 무조건 한다는 게 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더 크게 깊게 조정이 온다면 거기가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2,300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당장 좀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 2,500원 선. 제가 전에 뭐 매수존 2,400에서 2,500원을 말씀드렸지만 2,400에서 2,500원 선은 어느 정도 좀 돌파를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XRP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만 놓고 본다면 다른 메이저 코인들 대비해서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여태까지의 흐름이 많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메이저 코인들이 제자리를 잘 지켜주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일 때 XRP가 선제적으로 좀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 있는 그 결과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방으로 2,5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추세의 전환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그 밑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XRP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솔라나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도 사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나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답답한 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 코인이든 지금은 뭐 시장이 아무래도 하락 추세다 보니까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나홀로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맞아요. 물론 저시총이나 이제 스몰캡들 같은 경우는 나홀로 이제 펌핑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 메이저는 어차피 비트코인 시장의 추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마지막으로 솔라나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원화 기준으로 14만에서 15만을 좀 약간 행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 아주 주요 매물대는 11만 원에서 14만 원. 거기 구간을 좀 지지 테스트로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예전에 좀 지켜야 되는 구간이 지금 저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로는 18만 원대를 조금 저항 구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8만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23만 원까지는 어느 상승 구간이 있지만 아마 지금 당장 치고 가기보다는 좀 더디게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늘 지금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뭐 솔라나든 어떤 메이저 코인이든 민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지금은 짧게 단기적인 스텝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좀 장기적인 스텝으로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솔라나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메이저 코인들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시장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라더니 왜 단기로 보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단기적인 접근 전략들은 어디까지나 알트단에서 조금 유효한 전략이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힘을 이기는 경우를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보통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단기성으로 무언가의 수익을 바라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알트단에서 조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바닥권에 머무르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코인들과 관련한 전략들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방송에서 못 다룬 얘기들을 다 다뤄주실 예정이니까요. 전문가님을 이 안에서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진단을 들어가 봤다면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같이 공부하자라는 얘기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죠. 전문가님이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전문가님의 교육 내용이 너무 좋다라는 이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뭐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는 약간 했던 부분이고 어려울수록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공부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부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또 어려운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저는 뭐 화려한 기법보다는 항상 좀 늘 기초적인 부분, 좀 저는 이 기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 인지를 시켜드리고자 일단 오늘 내용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 섹터, 이제 알트코인 수남의 섹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트 수남의 서치 비법입니다. 알트들은 항상 수남매로 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AI, 뭐 RWA 그리고 빈코인 이런 식으로 수남매로 항상 이제 같이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오늘의 목표는 리더를 찾고 후발을 고르고 타이밍을 잡는 법. 이 세 가지를 딱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섹터를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섹터가 이제 지금 이제 섹터가 수남매 섹터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코인이 RWA다. 그렇다면 이 RWA의 이 리더 코인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대장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시장 전체를 우리가 크게 볼 때도 비트코인을 찾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듯이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더리움 체크를 하듯이 똑같습니다. 알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섹터들에서 리더를 먼저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RW 섹터가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다 한다면 RW 섹터의 대장인 온더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코인들 리더를 먼저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온도 다음으로 이제 후발대로 출발할 코인들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더 찾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더 찾기. 예, 일단 리더를 먼저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우리가 업비트든 비썸이든 뭔가 우리가 거래소를 딱 꺼냈을 때 지금 현재 뭔가 타다다다 오른 코인들이 있다. 지금 이제 이 섹터들이 어떤 건지 먼저 분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AI 코인들이 오르고 있다면 AI 코인들의 대장주들을 먼저 리더를 찾아야 시총 상위 코인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느냐. 저는 뭐 지금 앞으로도 나올 내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거래량을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차트는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속임수를 쓸 수 있더라도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뒤에 거래량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일단은 거래량의 급증 여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코인이 너무 수익률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섹터가 왜 오르지 않다 이슈와 뉴스를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먼저 리더를 찾고 먼저 확인을 하는 뭐 시총 상위 코인이 맞는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지 최근 수익률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섹터에 어떤 호재거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 알트를 선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수익률은 이 리더 코인보다는 이 후발들 알트에 대해서 수익률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총이 더 작고 가볍기 때문에 더 높게 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키가 되게 덩치가 큰 사람이 뛰어오른 것보다는 좀 더 몸집이 가볍고 날쌘 사람들이 더 높게 뛰기 마련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좀 시총이 가벼운 애들이 조금 더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상승폭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발 알트를 선별을 할 때는 리더 대비 상승률이 낮은가? 를 먼저 말 그대로 도로론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박스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한 번에 터지는 것이 아닌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돌파 직전인지 변동폭 축소가 되면서 현재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을 넣었을 때 볼린저 밴드 안에서 좀 좁아지면서 뭔가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볼륨, 거래량. 무조건 거래량은 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래량 없이 오른다는 거는 이건 진짜적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거래량이 얼만큼 터지는 데에서 이 매수종이 거래량이 터지는 데에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거래량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거래량으로 매수세와 매도세를 판단을 해서 이것이 끝난 코인인지 이제 오르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르고 있는 코인인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네. 일단 브레이크와 리셋에 대해서도 뒤에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 타이밍 그리고 손익비. 예. 왜 돌파? 보통 우리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저항 구간에 대해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단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 뭔가 막 양봉이나 큰 양봉이 나오면서 뭔가 저항을 뚫을 것 같은데 그 저항을 뚫을 시기에 바로 매수를 들어가 버립니다. 왜? 올라갈 것 같거든. 예,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교육의 집중적인 내용은 돌파에 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파에 절대 산다면 거기가 대부분 윗꼬리에 물리게 되거나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첫 번째 돌파에 사면 안 된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게 과열인지 휩소인지 이 위험에 대한 인지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리셋, 앞으로 이제 리테스트가 나왔을 때 지지를 하고 있는 데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상 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상승하는 우리가 코인들을 보면 급등 후에 급락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급등할 때 이 위에서 잡기 때문에 이 윗꼬리 매물대 물리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코인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도 이 돌파할 때 휩쓸적인 움직임이 터지는지 확인하고 한 번 더 돌파 후에 리테스트를 할 때 거기서 눌린 구간에서 항상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 손절, 익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입 구간은 항상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돌파 난 뒤에 밑에 부분에 지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등 캔들씩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우리는 항상 거기 밑에서 음봉이 약간 눌림의 음봉에서 우리를 좀 매수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위에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불상성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 스탑로스. 항상 우리가 차트적인 거는 항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절대적이란 건 없습니다. 항상 제가 돌파해서 리테스트를 왔을 때 지지 부분 확인 후 손익비를 따져서 진입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100%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생각하는 이 지지 구간 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는 손절을 꼭 칼손절을 짧게 꼭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익절 같은 경우도 다음 저항 구간이나 또 종고점에서는 꼭 익절한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셔서 좀 매매에 대응하시면 훨씬 더 지금 우리가 훨씬 고점에 물리거나 그런 단타를 하시더라도 윗꼬리 때 물리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항상 진입타격과 손익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알트 수답의 서치 빅에 대해서 리더 코인이 먼저 한 거 일단 순환을 이해를 하시고요. 리더 코인은 선행 상승을 한다. 그리고 대형에서 중형 코인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이 중형 코인들은 대형 코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덜 오르거나 조금 박스권에 움직인다는 걸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 내용을 해서 단타적인 매매 기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이크 앤 리셋, 매매 핵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박스권 형성입니다. 가격이 특정 구간, 지지 저항 안에서 횡보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돌파를 했을 때 이 박스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화려한 기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박스권 정도만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지지와 저항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체크가 되실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돌파, 브레이크,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저항선, 우리가 체크했던 저항선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돌파가 나오는지, 강하게 뚫어올린지, 이때 강하게 돌파할 때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돌파를 나올 때 이 돌파가 가짜적인 휩소인 건지 거짓 돌파인 건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리테스트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리셋 구간에. 뚫었던 저항선에서 이제는 지지선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내려올 때 이때 리테스트 구간에 우리가 손익비를 따져서 진입을 하시라고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진입 타점 지지 라인에서 반등 캔들 도지나 망치형이 나올 때 이때 진입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손익비 구간에서 내가 손절보다는 훨씬 더 모을 익절이 많은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래도 이상적인 그렇게 단타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항선이란 거는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천장 구간이라고 우리가 저항선을 하는데 아까 앞서와 똑같은 내용대로 이 강한 저항선 구간에서 돌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단계에서 거래량이 동반하지 거래량을 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앞에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퀴디티 수입이라고 유동성 확보, 요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서 강하게 양봉이 돌파될 때 말 그대로 강한 휩소라고 불리는 세력의 움직임을 역행한 기법입니다. 이때 보통은 우리가 이 돌파할 때 많이들 개인들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돌파 구간에서. 하지만 이렇게 윗골을 달고 돌파하고 꼭 내려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흔히 말하면 개미 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입을 하는 구간은 요 구간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지 구간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체크해야 되시는 부분이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두 번째 체크를 하셔갖고 이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는 그런 매매법을 좀 익히셨으면 합니다. 매매 메커니즘 4단계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레이크,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저항선을 돌파할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를 확인을 첫 번째 합니다. 그리고 돌파 뒤에 내려올 때 리테스트하는 구간에서 이 돌파되었던 지지를 하는 구간이 지지가 되는지를 두 번째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리테스트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 리테스트 구간에서 우리가 좀 손익비를 따져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익절가를 좀 크게 잡고 여기에서 진입 구간을 첫 번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부딪히는 저항 가격대에 포착했을 때 박스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어떻게 출현하는지 처음에 이제 뭐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를 하시고 이 되돌림 구간이 나올 때 뚫었던 가격까지 천천히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감소한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 트리거 반등 확인할 때 지지라에서 양봉 도지 캔들 발생 시 그때 첫 번째로 진입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거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조건적으로 긴 양봉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거는 가짜 무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땐 절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제대로 지금 반등과 강한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지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 시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예를 들어 진입을 잘했어. 진입을 잘하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 건지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이제 조정 시점 리셋집에서 거래량이 얼만큼 감소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가 전고점이라 판단을 하시고 거기부터 우리가 좀 매도를 분할적으로 익절을 가져가시면 충분하게 그래도 내가 매도를 잘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이나 익절 같은 경우는 뭐 타이트하게 지지라인 이탈한다면 칼 손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익절은 다음 저항 구간이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고점 부분에서 거리 매도세가 얼마큼 약화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익절 구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 간단한 저기 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다음은 이제 핵심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씀이 아직 안 끝났었네요. 자, 추격 매수를 왜 하지 말라는 건지 제대로 설명을 오늘에서야 좀 들어봤습니다. 보통 기존의 저항선을 뚫어내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이 저항선이 확실히 지지선으로 돌려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지지선으로 확인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의 진입 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 드시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런 실전 매매 기법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코인들을 골라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히든 코인부터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저번 주 제가 리네아라는 코인을 조금 이렇게 히든 코인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좋지 않았죠.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로 시장이 하락할 때 뭐 손절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그래도 9원 아래에서는 좀 리네아 코인을 좀 모아갈 만한 코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벼운 코인인 만큼 조금씩 물량을 뭐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분할적으로 천천히 물량을 담아 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리네아 같은 코인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또 한 번 만약에 시세가 분출된다면 어느 코인보다 빠르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모아가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리네아 코인도 봤지만 또 오늘에 대한 히든 코인도 미리미리 준비한다 생각하고 제가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라고 일단 코인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최근까지 가장 힘이 좀 좋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현재 뭐 전체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 현재 조금 눌림이 나오는 상태이고 저는 이 눌림이 일시적인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눌림이라 생각을 하지 이 코인 자체의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전체적으로 눌림목에 지금 매수를 하기 좋은 구간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인 뭐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무리 이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이 전문가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한번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항상 분할적으로 그래도 이 단기적인 코인이더라도 분할적으로 내가 DCA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DCA 기법으로 전체 물량을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강력한 지지선 구간 체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200원대 요 강력한 지지선 구간이기 때문에 2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물량을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장이 좋아지면서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250원대까지는 그래도 충분 그 이상부터 어느 정도 분할 익절할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눌림 구간에서 잡았을 때 이전 고점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래까지만 조금 1차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뭐 지금 현재는 200원 치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갈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 200원이 일시적으로 이탈이 되더라도 저는 뭐 시장에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200원이 좀 이탈되더라도 조금씩 물량을 모아 간다면 저는 뭐 지금은 뭐 지금 현재 시가로 들어가더라도 짧게 손절가 10% 그리고 저는 앞으로 모을 거리는 50%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평단 관리하시면서 좀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코인이든 분할로 접근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자리 충분히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5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더 자세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